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입니다. 이게 임시조치입니다. 자, 소년부 판사는 이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 소년의 이 감호에 관해서 결정함으로써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여기에서는 이제 위탁할 수 있는 자, 병원이나 그 밖에 요양소에 이제 위탁, 그 다음에 소년 분류 심사원의 위탁,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동행된 소년 또는 법에 따라서 인도된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 뭐냐면, 자,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서 소년부에 송치된 소년에 대해서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소년 감호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호자와 병원의 위탁 기간은 몇 년이냐면 요거 두 개는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을. 그 다음에 여기 소년을 위탁 분류에는 1개월.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임시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나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소년부 판사는 이 소년 감호에 관한 임시 조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자, 소년부 여기에는 법원 서기관, 그 다음에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그 다음에 법원 주사부, 소년 분류 심사원, 그 다음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소 또는 어떤 사법경찰관리관에게 그 결정을 이제는 집행할 수 있고, 조치에는 언제든지 그 결정함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감호하는데, 특히 이제 한번 우리가 감호라는 것은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감호는 어떤 실형을 선고받아서 형기를 마친 이 사람을 보호감호 시설에 이제 수용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어떤 직업 훈련이라든지 교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보호 처분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명시해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보호 처분입니다. 보호 처분. 자, 보호 처분의 결정을 우리가 보면, 자,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결정으로서 이제 여기에 어떤 그런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수강명령, 즉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명령, 이거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호관찰단의 어떤 단기 보호관찰, 그 다음에 보호관찰단의 어떤 장기 보호관찰,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이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호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어떤 소년원에 송치할 경우, 단기 소년원 송치, 그 다음에 장기 소년원에 송치할 경우, 이거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이 소년부는 자,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이 참고 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그 다음에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고 이제 법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년의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호 처분 간의 이제 병가입니다. 보호 처분 간의 이제 이게 병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이 보호 처분 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이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는 거죠. 자,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이라든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그 다음에 보호관찰단의 어떤 단기, 그 다음에 보호관찰 처분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의 어떤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관찰단의 단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처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보호관찰단의 장기 어떤 그런 그 보호관찰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보호관찰단의 장기 보호관찰을 1개월 내에 소년을 송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보호처분 간의 어떤 병가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 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유죄 여기에서는 이제 이 보호관찰 쪽에서 이렇게 보면 자 유죄 판결 이 어떤 면에서 유죄 판결의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여기에는 이제 부수 처분으로 내려지는 것이 이제 사회봉사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수강명에서 내려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자, 다음에는 이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이제 부가처분입니다. 아까 부가처분이 아까 이제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봉사라든지 뭐 수강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보호관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감옥 있다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부가처분으로 내리는 이제 실형은 내려지지만 그 부가처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부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보호관찰단의 이 단기 보호관찰과 보호관찰단의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는 3개월 이내의 어떤 기간을 정해서 보호소년 등의 어떤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어떤 상담, 그 다음에 선도, 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어떤 상담,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고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에 처분할 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야간 등 어떤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어떤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소년부 판사는 가정사항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돼요? 자 보호자에게 소년은 그 다음에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어떤 보호관찰소 이런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이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보호 처분의 어떤 그런 우리가 기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 처분의 기간은 자,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의 감호위탁, 그 다음에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년의료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을 6개월로 하되 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결정으로서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라고 그 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단기 보호 관찰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고 이제 단기는 1년으로 하고 있고요. 장기는 그래서 2년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강명령은 이제 우리가 언제 하냐면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 100시간을 그다음에 사회봉사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이 소년의 보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결정의 집행입니다. 결정의 집행. 자, 소년부 판사는 자, 보호 처분의 결정 또는 보호 관찰 처분에 따른 이 부가 처분에 따른 이 처분 결정을 했을 때는 조사관이나 그다음에 소년부 법원 서기관, 그다음에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법원 주사부, 보호 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 분류 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 소속의 어떤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의 집행을 받고요. 그러면 보고와 의견, 이 보고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부 판사는 자, 보호자나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이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의 감호위탁,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이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어떻게 돼요? 이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들 처분에 관해서는 자, 조사관에게 집행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위탁받을 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와 또 의견 제출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자, 처분의 변경 및 취소입니다. 자, 이게 법적인 문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게 내용이 맞는지 뭐 여러 가지 있는 게 있지만, 그러나 법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시고요. 자, 처분 및 변경은 자, 소년부 판사는 자, 위탁받은 자나 보호 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 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과 부가 처분을 이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냐면 다만 자,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의 감호위탁,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이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년의 의료보호시설의 위탁처분과 여기는 부가처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는 여기는 3개월 이내 이 기간을 정해서 보호처분 등의 이 경우에 그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 선도, 교화와 관련된 이 단체 시설에서의 어떤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은 지체 없이 어떻게 돼요?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호 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예를 들어서 이상인 경우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어떻게 돼요? 결정으로서 그 보호 처분을 취소하고, 그리고 이 구분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이제 19세 이상이 됐어요. 보호 처분인데 19세 이상이 됐어. 그러면 검사나 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통고에 의한 어떤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법원이 송치한 사건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게 됩니다. 19세 이상이 될 때는. 자,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이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이 보호 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는 우법 소년에 대한 어떤 보호 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어떻게 돼요?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서 그 보호 처분은 취소해야 된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그 처분의 이제 명시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명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촉법소년도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촉법소년 법을 저질렀는데 그 판결을 하는 그 이후에 이제 판결할 그 시기에 이제 법은 저질렀는데 판결한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연령이 14세 이상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분은 촉법소년이 아닌 일반 청소년 처분을 받는 거죠. 그런 이제 또 처분을 받는 경우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항고를 제기하는 겁니다. 항고. 자, 항고는 자, 법 32조에 따른 자, 보호 처분의 결정, 그리고 여기서 법에 따라서 부가 처분 등의 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 처분이나 부가 처분 변경 결정 이것으로 인해서 해당하면 어떻게 돼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 관할 어떤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하부의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이제 정해졌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법이 이제 조금씩 변하는데 이제 뭐 재판을 하기 전에 그냥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소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만약에 경찰을 한다. 그럼 경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검찰로 이제 넘기잖아요.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검찰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계속 재판을 할 것이냐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넘기면 이제 1심에서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죠. 1심 넘기는 경우도 있고 바로 이제 재판에 가는 경우도 있고 1심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법원에서 이제 벗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벗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대법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심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3심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심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항고하고 있죠. 또 그다음에 이제 2심에서 지나가서 또 항고하고 그 대법원까지 맞아 최종 판결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즉심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민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 어떤 그런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시간을 이제 많이 걸리는 이런 사항도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고는 자,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서 보호 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원결정에 따른 이 보호 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 처분의 집행 기간에 이제는 산입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법령을 이제 가지고 이제 실적으로 이게 재판이 여기서 뭐 법을 깎아주고 이제 뭐 형량을 깎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반되는 경우에만 이것들 위반되는 경우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항고의 재판입니다. 항고. 자, 항고 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결정으로서 이제 이 항고를 기각하는 거죠. 그죠? 이 항고를 이제 기각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각하고 그다음에 자, 이제 그런 중에도 여기에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항고법원은 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하는 거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소년부에 이송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뭐냐면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어떻게 돼요?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아까도 항고 말씀드렸잖아요.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보호처분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이제 보호처분의 집행기간에 삽입하는 것이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만 이제 대법원에 뭐 상고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이제 형사 사건입니다. 이제 형사 사건, 이제 검사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소년에 대한 이 형사 사건에 관하여는 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 형사 사건의 어떤 예에 따른다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에 대한 어떤 형사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 사건의 예를 따라서 이제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검사는 이 소년에 대한 어떤 피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어떻게 돼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검사는 무조건 되고 뭐 이것들을 경찰에서 넘어왔다고 다 뭐 이게 그 어떤 면에서 피해자를 통해서 이게 어떤 법원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자, 보호 처분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사건을 관할의 소년부에 이제 송치를 하여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소년부는 그러면 자, 이런 어떤 송치된 사건을 조사하고 또는 심의한 결과 자, 그 동기와 재질이 어떻게 돼요? 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결정으로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검사는 자, 소년 피해 사건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라든지 뭐 공소 제기, 기소 유예 이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 피해자의 어떤 주거지라든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보호관찰소의 장, 그다음에 소년 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해자의 어떤 품행이라든지 경력, 생활 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구를 받은 이 보호관찰소장 등은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소속 보호관찰관, 그다음에 분류심사관 등에게 자, 피해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서 진술 요구를 하는 등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조사를 할 때에는 자, 미리 피해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피해자나 또는 관계인의 어떤 인권을 존중해서 자,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는 어떻게 돼요? 자, 보호 이 관찰소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어떤 소년 피해자의 어떤 교화, 개선하는 데 가장 적절한 이 처분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는 자, 피해자에 대해서 뭐 범죄 예방 어떤 자원봉사위원회 선도라든지 뭐 소년원의 선도,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어떤 상담, 교육, 활동 등에 해당되는 이 선도를 받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 사건에 대한 어떤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법원의 송치 및 이송입니다. 자, 법원은 자, 소년에 대한 이 피고 사건을 심의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한 소년부에 송치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의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경우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서 송치한 법원에 다시 어떻게 돼요? 사건을 다시 이송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구속영장의 제한입니다. 자, 법에 따라서 심리개시 결정이 있었을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 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어떻게 돼요? 그 진행이 정지되고 자,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해자나 피고인과 분리해서 이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지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
자, 이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 사건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년에 대한 형사 사건의 심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피해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렇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자, 심리의 방침에 있어서 소년에 대한 이 형사 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유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 상태,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비행 예방 및 벌칙입니다. 그래서 비행 예방은 자, 법무장관은 이 법에 의해서 이 비행 소년이죠. 자,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면 자, 비행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홍보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는 게 돼 있고요. 자, 다음에는 비행 소년의 어떤 선도,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어떤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는 비행 예방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행 예방 및 벌칙입니다. 자, 벌칙은 자, 소년법에 따라서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이 보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보호 사건이라든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으로 비춰볼 때 자, 그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사실이라든지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에 출판물에 싣거나 그다음에 방송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 1천만 원 처하게 되는데 신문에서는 편집 및 발행인, 자, 그 밖에 출판물에서는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자, 방송 편집 및 방송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벌칙을 이렇게 이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이제 소년법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관계상 뭐 많은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소년법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는 한 번씩 이렇게 짚어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고 특별히 이제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강의는 이제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3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행운의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꿈을 이루고 정말 도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